요즘 따라 피로가 잘 안 풀리고 머리가 자꾸 멍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밥상에 마늘이 빠진 적 없을 만큼 건강 챙긴다고 드시는데도 간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바로 마늘을 잘못 먹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좋다고 믿었던 마늘이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하고 심하면 치매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에서도 분명히 확인된 내용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식품 효능과 노화 질환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정작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특히 마늘처럼 우리 식탁에 늘 있는 식품일수록 더욱 그래요. 한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 이상이 마늘을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계셨어요. 설탕에 절인 장아찌, 밀가루와 함께 먹는 마늘빵, 심지어 상한 마늘을 아까워서 그냥 쓰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식품 효능과 노화 질환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건강식품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특히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마늘 때문에 간 수치가 나빠진 분도 계셨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혈당이 급격히 오른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마늘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늘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드시고 있는 마늘이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보약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마늘 하나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계셨고 작은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몇 달만 올바르게 드셔도 피로가 확 줄어들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머리도 한결 맑아지셨다고 하세요.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마늘을 제대로 먹으면 감기도 덜 걸리고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반대로 잘못 먹으면 아무리 좋은 마늘도 소용없어요. 요즘 마늘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늘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 67세 박영호 님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마늘장아찌를 드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아찌 속 설탕이 문제였어요. 좋은 마늘이 오히려 간을 망치고 피로를 더 쌓이게 만든 겁니다. 박영호님은 마늘이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함께 먹은 설탕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분처럼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늘은 분명 건강을 지키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간 건강, 기억력, 면역력까지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늘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마늘의 올바른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마늘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설탕이 들어간 마늘장아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장아찌를 만들 때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으시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설탕과 만나면 이 알리신의 효능이 크게 떨어져요. 한국식품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고당 식이를 섭취하면 간 내 지방 축적과 염증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박영호님처럼 설탕 장아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피로감이 심하고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하려고 먹은 마늘이 오히려 간을 지치게 만든 거죠. 설탕은 항산화 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당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초나 양파,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대체해 담그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식초는 마늘의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절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늘장아찌를 설탕에 절여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마늘빵입니다. 마늘빵 참 맛있죠? 그런데 건강면에서 보면 최악의 조합이에요. 밀가루 속 높은 탄수화물과 글루텐이 마늘의 좋은 효능을 모두 가려버립니다. 하버드대 영양연구소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단은 간 기능 저하와 지방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결합된 마늘빵은 혈당과 간 피로를 동시에 높이는 거예요. 제가 만난 61세 이정화님은 매일 아침 마늘빵을 드시다가 간 피로와 체중 증가를 경험하셨어요. 마늘은 통으로 찐 뒤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마늘빵을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드신 적 없으신가요? 세 번째는 상한 마늘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곰팡이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플라톡신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72세 정미자님은 곰팡이 난 마늘을 일부만 도려내고 사용하다 폭통을 겪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곰팡이 난 부분만 잘라내고 쓰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썩은 부분만 제거해도 독소는 마늘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마늘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해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있으면 금방 곰팡이가 피고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그 마늘은 버려야 합니다. 혹시 곰팡이 핀 마늘을 그냥 쓰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간 피로와 기억력 저하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설탕 장아찌, 마늘빵, 상한 마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바꾸는 올바른 조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명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조합은 마늘과 꿀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요. 꿀 속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증가합니다. 알리티아민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간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로가 잘 안 풀리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꿀은 하루 한 숟가락 이내로 섭취해야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찐 다음 꿀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리고 하루에 6알에서 9알 정도 드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최순옥님은 꿀마늘을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신 후 피로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지고 낮에도 기운이 넘쳐서 활동량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피곤할 때 꿀마늘 한 알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로할 때 꿀마늘 한 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꿀마늘을 만들 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마늘을 찔 때 너무 오래 찌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쪄서 약간 말랑해진 상태에서 꿀에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물러지면 식감이 안 좋고 너무 딱딱하면 숙성이 잘 안 돼요. 두 번째 조합은 익힌 마늘입니다. 생마늘도 좋지만 사실 익힌 마늘이 훨씬 더 좋아요. 특히 끓는 물에 60분간 삶은 마늘에서 항암 성분인 SRL 시스테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마늘은 매워서 많이 먹기도 힘들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을 드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힌 마늘은 맵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면서 오히려 영양소는 더 풍부해집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효능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자레인지는 고온에서 급격하게 가열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초반에 마늘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국물에도 마늘의 영양소가 우러나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찐 마늘을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에 한 망 정도 쪄서 밀폐용기에 담아두면 일주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반찬으로 2알에서 3알 정도 드시면 딱 좋아요. 73세 김영숙님은 찐 마늘을 매일 드신 지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생마늘을 드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했는데 찐 마늘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마늘보단 익힌 마늘,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익힌 마늘을 드실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껍질째 찌는 게 좋다는 거예요. 껍질이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향도 더 깊어집니다. 다 익은 후에 껍질을 벗기면 부드럽게 잘 벗겨지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조합은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은 알리신이 농축되어 있어서 항산화, 혈압 조절, 면역 강화에 정말 탁월해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아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굳어지고 막히는 걸 예방하려면 마늘즙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마늘즙도 주의해서 드셔야 해요.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하루 30ml 이하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늘즙을 구입하실 때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마늘즙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시중에 여러 제품이 나와 있는데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마늘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71세 박철민님은 마늘즙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전문가와 상담 후에 조절하신 거지만 마늘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늘즙을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어요. 믹서기에 마늘과 물을 넣고 갈아서 면보에 거르면 됩니다. 다만 냄새가 강하고 자극적이라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물이나 우유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하시고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즙을 드실 때 레몬즙을 조금 섞으면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마늘 냄새도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사과즙이나 당근즙과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죠. 마늘즙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궁합만 기억해도 간이 깨끗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꿀, 익힌 마늘, 마늘즙. 이 세 가지는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마늘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마늘과 최악의 조합 세 가지, 그리고 최고의 조합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마늘이 독으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진짜 보약으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마늘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설탕, 밀가루, 곰팡이와 만나면 간을 망치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꿀, 익힘, 즙 형태로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 노화 지연에 큰 효과를 줘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설탕 장아찌를 매일 드시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며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마늘빵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하며 간 기능이 떨어져요. 상한 마늘을 쓰시면 발암 독소에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마늘을 꿀과 함께 드시면 피로가 빠르게 회복되고 간 기능이 좋아집니다. 익힌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항암 효과를 얻으시고 소화도 편해져요. 마늘즙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결국 핵심은 조합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마늘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올바르게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설탕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부터 끊어보세요. 집에 있는 설탕 장아찌를 식초로 만든 장아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늘을 찌거나 삶아서 밥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식품 효능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작은 식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에 가장 중요한 혈당 조절 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치매 예방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몇 가지 음식만 알고 계시면 훨씬 쉽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늘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그리고 앞으로 마늘을 어떻게 드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